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TV 독서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비건 습관 챌린지 그 5번째 시간, 습관적인 하루 세끼가 과식의 함정에 빠뜨린다, 이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의 식사를 하는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는가, 한 끼 정도는 건너뛰고 싶은데 식사 약속은 계속 생기고 먹으면 맛있어서 절제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고 열심히 먹게 된다. 아침은 안 먹었으면 하는데 계속 챙겨주는 어머니나 아내 때문에 먹게 되는 수가 있다. 하루 세끼는 누가 먹으라고 했는가? 동물들은 하루 한 번만 먹는다. 그리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배가 부르면 동물들은 더 먹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배가 앞산만 해도 열심히 먹는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탈이 난다. 점심때 식당에서 식사를 잔뜩 드신 80세 어른이 너무 드셔서 배불러 죽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의 밥만 드시면 몸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알고 있는데도 입이 달아서 자꾸 먹게 된다고 하신다. 이런 연세에도 식탐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늘 아프다고 하신다. 과식은 치명적이다. 하루 세끼 소식한다고 해도 세끼 자체가 과식이라는 학자도 있다. 독일의 암 관련 연구자 이셰르스 박사는 1960년대 동물 실험을 한 다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한 쥐는 격일로 단식을 시킨 동물보다 암의 자연 발생률이 5.3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마크 페라스타인 박사는 얼마 전에 단식하면 몸 안의 세포에 항암 효과를 가져온다. 쥐를 하루 걸러 하루꼴로 단식시켰더니 체세포 분열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세포 분열이 늘어지면 암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침에 굶으면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아침을 꼭 먹어야 하지만 저녁은 안 먹어도 그만이다 라는 사람도 있다. 주장들이 다 다르다. 저녁을 안 먹게 되면 저녁을 걸음으로써 위가 푹 쉴 수 있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수면의 질은 하루 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밤에는 낮에 열심히 움직인 몸을 쉬게 해 회복하는 작업이 진행되므로 심신이 쾌적해진다. 다시 말하면 밤에는 내일 쓸 몸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게 유익할까?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 하는 장기들이 밤새 수고를 한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시키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녁 자식을 먹어야 하나? 사장학교 스승인 김성호 스노우폭스 회장님께서 절제의 성공학을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참 귀한 가르침이 있었다. 길흉이 음식을 절제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니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이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길흉이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음식을 가장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간다고 한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다. 소식하면 무병하고 장수한다는 말이다. 죽을 때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된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이다. 소식은 내 몸의 장기들을 보호해준다. 장기들이 기분 좋게 일할 만큼만 넣어주니까 내 몸 안에서 즐거운 소리가 난다. 몸속 일꾼들은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식과 과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소식할 건가 과식할 건가? 장수한 어느 노인에게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점점 줄이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와 노화 방지 비결은 소식으로 통한다. 억지로 먹은 아침 식사는 건강을 해친다. 먹지 않은 때에는 위장에 혈액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나 손발의 근육을 비롯해 각종 기관에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되므로 별로 모른다. 하지만 음식을 과식하는 순간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므로 뇌, 손발, 그 밖의 기관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갑자기 더 피곤해진다. 즉 인간의 몸은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건강하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반대로 혈액이 부족하면 갑자기 더 피곤해진다. 그래서 식곤증이란 말이 나온다. 점심 때 과식하고 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경우를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이다. 잠이 오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 지금은 조금만 방심하고 음식을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도록 진화한 것 같다. 그래서 1kg은 금방 올라간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다. 지방에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있다. 여성은 피하지방, 남성은 내장지방형이다. 피하지방이란 손에 잡히는 지방으로 체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는 단열 효과를 낸다. 추울 때는 몸이 덜덜 떨리는데 이는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라는 당분을 태워 열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들도 과하면 안 된다.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다. 그것은 많이 먹어서 중환병이 왔기 때문에 병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폐가 망신이란 것이다. 또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각 없이 막 먹는 것이다.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니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다. 식사량이 규칙적이고 일정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풀리기도 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된다.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무리하지 않게 보호한다. 성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고 소식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려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음식을 마구 먹게 된다.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무절제 식사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게 되면 반드시 건강에 손상을 입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차차 마음의 안정이 온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긴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는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간다고 한다. 정신 이상은 모든 음식의 무절제로 생긴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이다. 인간의 세 가지 욕심 중 하나인 식욕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근본이 바로 세워지고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면 누구든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에도시대의 유학자인 가이바라 에키케는 양생훈에서 배의 80%만 넣으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식습관의 기본이다. 그는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계, 즉 몸이 원하는 식습관으로 바꾸어 가라. 그러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키켄의 양생훈의 세계를 더욱 진전시킨 것은 에도 시대의 관상가 미즈노
남북후다. 그는 젊었을 때는 매우 거친 성격이었다. 술과 도박,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며 에너지를 남용하는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난잡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상을 보는 오성이 미즈노 남북후에게 당신은 죽음이 임박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대로는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미즈노 남북후는 이를 계기로 결심을 굳히고 보리와 콩 외에는 일절 먹지 않는 생활을 1년간 계속했다. 그 결과 죽음이 임박한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운勢까지 좋아지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식생활이 운명이 된다. 식생활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을 남겼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반응이 있나? 식사 후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소화가 안 된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만사의 의욕이 없고 안정되지 않고 허둥대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등의 증상은 과식에서 올 때가 많다. 조금 덜 먹으니 몸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면 위의 팔부만 채우라는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어떤 음식이 있든지 내가 먹을 만큼만 떠서 먹자. 그렇게만 해도 질병을 예방한다. 나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다. 이렇게 과식하지 않더라도 일일 3식 자체만으로 과식이라고 하는데 굳이 새끼를 먹어야 할까?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보일러와 같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세계가 활발하게 되면 우리 몸도 활발하게 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늙으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여유 있는 호흡으로 산소를 흡수하므로 식사로 영양을 공급할 필요가 줄어들기에 몸 상태도 좋아져 병에 걸리는 일도 없게 된다. 몸 상태가 바뀌면 기분도 밝아지고 운도 트이게 된다. 식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는 아침, 점심, 저녁의 새끼도 모자라 간식까지 필요하다. 에너지가 최고로 사용될 시기라서 그렇다. 일단 많이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성인의 수준으로 보면 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이지만 그 정도로 비만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시기에 밖에서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만화책을 읽거나 게임만 하고 있으면 섭취 에너지가 과잉되어 비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한 섭취하는 음식물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과식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어린이 시절에서 20대, 30대로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이 후퇴하므로 간식이 필요 없어진다.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비만이나 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중년기를 지나 노인의 세계에 점차 가까워지면 적게 먹을 뿐만 아니라 기름기가 있는 것은 별로 먹지 않게 된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콩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더 나이가 들면 그러한 욕구도 차츰 후퇴하여 완전히 소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간식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의 세끼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인생의 고비마다 식습관도 달라진다. 어른은 하루 세끼보다 소식을 실천하면 좋지만 어린이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학교에 가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게 된다. 먹는다는 것은 그 영양을 세포에서 활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잘 먹어야 한다. 오늘의 미션, 식사할 때 빈 접시에다가 먹을 만큼 덜어놓고 식사를 해보자.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모작TV 독서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용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